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물린 분들이 없죠. 예, 다 수익 중일 거다라고 판단되는 위치다 보니까 일단은 버티신 분들, 자, 이런 구간 힘드신 구간에도 잘 버텨주셔서 예, 수익적인 부분 축하드리고요. 자,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왜 좋은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내년부터 이제 D램의 매출도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HBM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연일 나오고 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은 좋다고는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혹시라도 신고가 랠리를 가는 과정에서도요, 당연히 주가가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항상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정 구간은 나와요. 자, 이런 구간 필연적으로 나온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아는 만큼 이런 구간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좋을지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또 얘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제가 다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시니까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와,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구나 라는 지표가 되니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은 100% 공짜죠.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전자 말고도 다양한 종목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 요거는 이제 화이팅이 아니라 우리 매도 금지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매도 금지. 자, 댓글창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절대로 매도 안 할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자, 외국인이 무려 1조 3천억이 들어왔어요. 자, 프로그램으로 1조. 자, 장중 수급으로 인해서 한 3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토탈 1조 3천억이 매수가 들어왔다. 근데 요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자, 금요일 날이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자, 돌아오는 월요일, 자, 월요일에는 배당락이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자, 월요일에는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이 잠시 이탈이 있을 수는 있다.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야, 삼성전자 결국에는 3분기도 그렇고 4분기 매출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자, 메모리 실적 개선, 하반기 성과금 최대 100% 확정. 자,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최대 100%를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성과금이 나가는 거고요. 사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성과금이 없었어요. 자, DS 부분, 반도체 사업부죠. 13조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성과금이 아예 0이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무려 성과금이 100%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자, 그로 인해 당연히 삼성전자는요, 분기별로 배당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국인도 아마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소폭 조정이 나와도 요거는 일시적인 거다. 대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바뀐 게 없다라고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D램도 잘 팔리고요, HBM도 잘 팔린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말고도 결국 삼성전자는 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죠. 당연히 지수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이지만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도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우리나라 증시도 앞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요게 있어요. 환율에 대한 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환율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 환율 차트 한번 봐볼까요? 자, 요게 최근 우리나라 환율 차트인데, 자, 이틀 사이에 어마어마한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자,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는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환율이 26년에는요,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미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시점에서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고, 요거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이 이탈한다라고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그런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자면, 자, 외국인들이, 자,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주식, 뭐, 간단하게 삼성전자를 100만 원어치 매수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죠. 자, 그 당시의 환율이 1,3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매도를 하려고 보니, 갑자기 환율이 1,500원이 됐어요. 자,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대신 전제 조건은 이 100만 원에 대한 가치는 고정이다라고 얘기를 미리 해둘게요. 자, 100만 원의 주식을 살 때 환율이 당시 1,300원이었으니까요. 자, 이 당시에 달러 가치가 769달러예요. 근데 팔려고 보니까 자,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자, 원달러가 1,5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666달러로 줄어들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무려 100달러가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자,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요. 이래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게 반대의 상황에 오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들이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원달러, 원화 가치가 앞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간다라면 무조건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요것도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일단은 뭐 1월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역시도 원래는 자사주 소각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아직 일정에 대한 부분, 남은 자사주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얘기가 없었는데 어쨌든 자사주를 삼성전자도 1.55% 들고 있어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종목 대다수가 진행이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요. 자, 코스닥도 그렇고 모두 전반적인 우상향할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것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호재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앞으로 방향성이 좋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전자가 또 언제까지 좋을지 이런 것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요거는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이죠. 노무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요 133조로 봤어요. 이거 최근에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게 영업이익 100조 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높다라고 봤는데 무려 노무라 증권에서 133조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내용은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자, HBM 가격이 올라간다. 요거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당연히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는 거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 현재 메인은 다 아시죠? 뭐가 메인이죠? 메인. 바로 D램이죠. D램이 매출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HBM 관련해서는 일단은 HBM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무려 50%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죠. 중요한 거 맞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D램이죠. D램에 관련된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삼성전자가 고점이 어딜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시나리오를 가져와 봤거든요. 요거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뭐 요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D램에 대한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 중에 하나 요거 있어요. 자, 엔비디아가 이제는 다시 한번 중국에 GPU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중국에 수출하는 매출 비중이요, 대략 한 10% 정도 된다고 하죠. 사실 엔비디아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만한 매출은 아닌데, 어쨌든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건, 이 H200에도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죠? HBM 들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호재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HBM3는 삼성전자 주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HBM4가 메인이다. 이 4에 대한 부분은 이제 1분기에서 26년 1분기에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상이 될 거고, 자, 그 근거는 엔비디아의 이제 루빈이 내년 3분기 때부터 혹은 4분기 때부터 양산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HBM4가 들어가니 삼성전자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HBM4에 대한 매출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AMD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자, MI450. 이게 AMD에서 만들고 있는 차세대 GPU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내년 4분기 때 양산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요거를 보시게 되면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어디까지라기보다는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기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은 리포트의 내용은 다 좋습니다. 26년 뭐 에이직 수요 급증, 고객 다변화. 요 에이직 칩이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GPU 같은 경우는 범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만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에이직 칩은요, 각자의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내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글로벌 빅테크들 여기서 언급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최근에 TPU가 이슈가 있었죠. 거기에 메타, 그 다음에 아마존까지. 자, 우리가 아는 모든 글로벌 빅테크들이 HBM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결과 26년에는 HBM이 3배 이상이 증가가 된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저는 이게 메인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요게 메인이죠. 자,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삼성전자 D램 부분과 HBM에 대한 영업이익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요 파란색 부분이 D램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 회색 부분이 HBM을 나타내는 거예요. 뭔가 그래프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나요? 자,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요. 자, HBM 내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 맞습니다. 그리고 HBM은요. 26년뿐만 아니라 자, 27년에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 D램과의 매출 차이를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영업이익을 나타낸 거거든요. 자, 영업이익. 일단 4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 D램 예상되는 게 얼마죠? 대략 한 영업이익이 10조에서 15조 사이 한 13조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이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치가요.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분기가 끝난 그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둘째 주에 잠정치 매출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내년 1분기 D램의 매출이 이제는 15조를 넘어 20조에 육박을 하고, 자, 2분기 때는 20조를 넘어가죠. 자, 3분기 때 피크 찍으면서 얘도 한 22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의 D램의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4분기 때는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예상되는 게 있으셔야죠. 자,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 D램이에요. D램. 이 D램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한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 내년 3분기가 과연 피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주가는 이제 선반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상되는 시점,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 위치에서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시기가요. 전 개인적으로 2분기 혹은 1분기가 될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2분기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기간으로 치면 내년 4월에서 6월달 요 사이가 삼성전자 주가 피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유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 이때 고점이니까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요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매출 전망 추이를 보고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다만 이 예측하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의 매출의 메인은 바로 D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D램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고요. 자, HBM 역시도 앞으로 매출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자, 이 D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HBM에서도 충분히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당장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내용을 가지고 추적 관찰을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는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2분기가 고점이니까 파세요 이거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예상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내용은 추가될 거기 때문에 이 D램의 매출 추이가 자, 내년 4분기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년 2분기에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삼성전자의 사업별 영업이익 추이 전망인데, 자, 여기 갑자기 솟아오른 거 보이시죠? 자, 이게 DS 사업부의 영업이익입니다.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에요. 자, 최근 거의 20년간 요런 예상치는 없었죠. 자, 이때가 뭐가 있었죠? 자, 스마트폰의 보급이 많아지면서 이 D램하고 SSD 요게 원래는 컴퓨터에만 들어갔었죠. 근데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잘 나왔죠. 실제로 이 차트 보시면요. 자, 요 시기에요.
삼성전자가 2년이란 시간 동안 우상향을 해줬습니다. 무려 100% 상승을 해줬죠. 자, 이때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시기가 바로 여기죠. 자, 과거로부터 삼성전자는 한 번 사이클이 오면 어때요? 자, 이때는 무려 2년이나 올랐고 이때는 1년. 자, 이때도 1년이죠. 최소 1년은 오르죠. 자,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확인을 해도. 근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왔죠? 자, 9월 달에 왔죠. 자, 9월 달에 왔다라면 최소 1년은 오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금 1년 중에 4개월밖에 안 올랐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고, 자, 요걸 또 제가 아까 반도체랑 엮어서 영업이익을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제가 아까 일단은 고점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4월에서 6월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얼추 시기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현재 4개월이 됐으니까 앞으로 6개월 정도 간다라면 대략 1년이란 시간이 얼추 맞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부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물론 강조드립니다.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노무라증권에서 영업이익을 133조로 봤어요. 이거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통밥으로 한번 때려보면요. 자, 현재 삼성전자 대략 한 700조 정도 되죠. 시가총액. 정확하게는 692조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쉽게 700조라고 가정하고 700조인 시가총액인 종목이 내년 노무라에서 예측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33조예요. 자, 133조로 700조가 되려면 몇 년이 필요하죠? 요거 간단하게 계산 한번 알려드릴게요. 700조를 133조로 나누면 대략 5.2가 나오죠. 자, 이게 바로 PER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얼추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실제로 133조가 나온다라면요 PER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이크론의 PER을 한번 봐볼까요? 자, 마이크론의 PBR이 무려 26입니다. 물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보다 프리미엄이 붙는 건 당연한 건데, 자, 요거의 절반 수준인 10만 보더라도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대 2배는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삼성전자는요 일단은 주당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체크하기보다는 보통 PBR을 많이 보긴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PER도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건 좀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자,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주가는 매력적인 위치이다 라고 보시는 계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만큼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 여전히 우상향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제가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거나 앞으로의 전망치가 좀 바뀌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은 영상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이왕이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자, 결국 올라갈 종목인 건데 일단 예상 수익률이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죠.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요 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 말은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요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더라도 기본 100%는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종목이 많아진다. 어떤 뜻이죠? 테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테마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시장의 일부분이고요. 늘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테마인데 최근에 강력한 테마가 있었어요. 자, 동양고속. 자, 이게 어떤 테마였죠? 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부지를 갖고 있는 회사들 자산가치의 재평가라는 요 테마로요. 이 동양고속이 자 7,000원에서 무려 17만 2천원까지 갔습니다. 대략 한 24배 간 것 같아요. 자, 요런 내용들을 알았다면 이거 다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런 구간에서만 일부의 수익을 챙겼더라면 못해도 100%에서 200%는 그냥 먹었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해만 잘하고 있으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자,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자, 과거에 이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을 때 어떻게 갔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가 무상증자 1등주였어요. 그 결과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왔습니다.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가고 6일 동안 6연상 갔죠. 자, 그만큼 강한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진행하진 않죠.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자,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에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산도 많고 돈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예,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볼게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 SK 하이닉스고요. 자, 이 종목의 유보율은 대략 한 2000%가 좀 안 돼요. 높지 않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뭐가 있죠? 자, 현대차 봐볼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 얘는 하이닉스보다 높아요. 한 7200%.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사실 제 기준에선 작습니다. 제가 들고 온 종목 유보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의 유보율은요, 자, 몇 프로죠? 7500% 아닙니다. 예, 75000%예요. 아까 현대차 유보율 7200%였죠. 근데 현대차에 무려 대략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 미친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유보율이 75000이에요. 75000%. 요거 마음 먹고 진행하면요 20대1 가능하고요. 30대1 가능하죠. 자, 이렇게 진행된다 진짜로 2000%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00%가 가능한데 저는 늘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5대1은 가능하죠. 5대1 진행되면요 충분히 500%가 가능하다. 여기서 제가 500%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자,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이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 자, 이 종목 점상을 3번 갔어요. 3번 가고 얘 330% 정도 갔는데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도 얘 무상증자 3대1 진행했고요. 3대1 진행하고 300% 갔습니다. 자,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 얘는 무상증자 실제로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얘는 8대1 진행했고 그리고 1300% 갔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1300%. 제가 지금 당장 1000%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무리가 있고,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500%가 예상이 된다라면 요 정도면 우리가 베팅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 삼성전자 모두 매도하시고요, 한번 진행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습니다. 앞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셔야죠. 중장기 포트. 제가 요거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뤄 드릴 거니까 어디가 고점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앞으로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고, 다만 이 종목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이 정도면은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 정도만 한번 진행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소액 한 500만 원 정도만 진행을 해보셔도요 500%가 예상되니까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재투자하셔도 좋죠. 자, 요런 식의 포트 구성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기간적으로 얼마나 보면 좋을까요? 한 1년? 혹은 2년? 자, 이 정도 기간이었으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자, 이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점상을 3번 가고요 상한가를 또 3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 갔습니다.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이에요. 약간 좀 표현을 하자면요 월요일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다. 충분히 단기적인 승부가 가능하죠. 그 이유는요 바로 요거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뜻은 세력들이 요거 이용하죠. 그래서 이 해당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좀 빨리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개인 번호예요. 010-1809-2562. 자, 이쪽으로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숫자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자로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요 삼성전자 주주시라면 삼성이라고 같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가죠? 점상으로 가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해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선 진입이 될까요? 여기선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더 갈 것 같으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음봉 경험하셨을 텐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 곧 나온다라면 이런 거 대박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이제 29일로 넘어갔네요.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자, 오늘은 이제 돌아오는 정규장 월요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규장에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좀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아마 새벽일 걸로 추측되는데 상관없어요.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월요일이 좀 기회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월요일은 배당락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금요일까지 들어왔던 물량들이 월요일에는 이탈이 될 수 있어요. 왜? 배당만 받으려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주가가 일부 눌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월요일 정규장이 기회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실까봐 이렇게도 준비해놨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삼성전자 주주시라면요. 이렇게 삼성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에선 진입해보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면 짜증나잖아요. 요거 구경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보자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왜 좋고 언제까지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봤는데 추가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적인 측면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제가 꾸준히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제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남은 25년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26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